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 블로그에 포스팅 해드린 내용,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그 기준, 그리고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동거하다가 결별하게 되는 경우 남녀 사이가 사실혼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 동거 관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사실혼 관계 소송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죠. 동거하는 두 남녀 사이가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된다면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호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법률론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되죠. 위자료 청구권 인정되죠. 또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특별법상 많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동거 관계라고 인정되면 그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것인데, 동거 관계인 두 남녀가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통상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관계로 정의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 의사를 가지고 남녀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서 법률혼과 동일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사실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두 개를 요구합니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는 혼인 의사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혼인 생활에 실체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혼인의 의사라 하면 당사자 사이가 부부관계라는 인식을 말합니다. 사실로는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동거와 같지만 단순 동거에 없는 혼인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 동거와 다르죠. 또 법률론과 비교해보면 혼인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는 법률론과 같죠.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론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혼인의 의사가 뭐냐? 우리 사이는 부부다, 부부관계다 라는 인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거하고 있는 두 남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로 살고 있다. 그럼 혼인 의사가 아니죠. 그건 약혼의 의사입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다, 단순 동거다, 단순 동거다. 또 두 사람 관계를 주변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소개하길 우리 부부 사이야, 우리 남편이야, 내 아내야 라고 소개했다면 어떻습니까? 혼인의 의사로 살고 있다고 추정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이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앞으로 결혼할 사이예요, 또는 우리 동거하는 사이예요 라고 하면 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로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변 지인에게 우리 관계를 어떻게 소개했느냐가 재판정에서는 많이 다투어집니다. 그리고 판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으로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예, 혼인 생활에 실체가 있을 것. 혼인 생활의 실체라고 하니까 이것이 단순히 동거를 말하는 거 아니냐, 같은 집에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혼 관계에서도 아이들 학업이나 당사자들의 직업, 여행, 편의상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른 집에서 거처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지역을 달리해서 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객관적 요건으로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반드시 동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사실혼 관계의 객관적 요건으로 동거하는 관계라고 하지 않았고 그저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변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은 굉장히 폭넓다. 꼭 동거하는 것만 원하지 않는다. 물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객관적 요건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다른 집에서 아니면 지역을 달리해서 아니면 나라를 달리해서 살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객관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혼 관계 다툼에서는 주관적 의사, 혼인의 의사가 있느냐 가지고 싸워지죠. 그래서 소송에서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혼식 사진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결혼식을 올렸다. 그럼 당연히 혼인의 의사로서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둘 사이의 관계를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느냐. 우리 동거하는 사이다라고 소개했는지, 아니면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했는지, 아니면 내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는지, 아니면 내 내 남편이라고 소개했는지, 우리 부부라고 소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냐 단순 동거냐가 다투어집니다. 또 서로의 호칭, 물론 부부 사이에서 자기 여보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두 남녀가 단순 동거라고 하면 여보, 당신, 남편, 부인 이런 호칭은 쓰지 않겠죠. 그래서 남편, 여보 이런 호칭을 썼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좋은 증거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 호칭만 가지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죠. 또 집안 대소사에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느냐. 설 명절에 갔는데 그냥 애인으로 갔는지 여자친구로 갔는지, 또는 남자의 부모나 여자의 부모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며느리로서 아니면 사위로서 참석을 했느냐, 상복을 입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다투어집니다. 또 대외적인 행사에 어떠한 자격 혹은 관계로서 참석하였는지, 예컨대 대외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인으로서 같이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애인으로서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도 판례를 보면 많이 다투어집니다. 또 생활의 밀접성, 소득을 서로 합쳐서 그 돈으로 가구도 사고 집도 사고 생활의 밀접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에 다 인정되기에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실혼 관계냐 아니면 단순 동거냐가 다투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